사실은 같은 컬러로 뿌려줍니다. 내가 뭐 10년 이상 된 내 집을 리모델링 할 때 지금 뭔가를 하고 싶다. 모두가 스마트한 가구 컨슈머를 꿈꾸는 아내마름 스마트킴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가구 마감 소재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지금 많은 소재들이 펼쳐져 있는데 이 가구 소재를 설명해주기 위해서 익숙한 우리 아내마름 전문가 김 이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지금 제가 아는 소재들도 있고 조금은 생소한 소재들도 있습니다. 이 소재들 소개해 주시면서 어떤 소재는 좋고 장단점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들을 좀 네. 간략하게 소개를 부탁드리면서 사실 저희 소비자분들이 가구 소재도 중요하지만 이 가구 소재 했을 때 뭐 가격은 얼마인지 그런 부분들도 좀 소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네, 그게 제일 궁금하겠죠. 네, 소비자들 맞습니다. 입장에서. 네,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 싱크대 설치 기준 2.4m를 설치를 했을 때 네. 거기에 제품별로 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대략 어느 정도인지를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네. 그럼 여러분 바로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소재는 가장 많이 쓰이는 LPM이라는 소재입니다. LPM의 장점은 기본적인 소재가 비닐이 아니라 함침지, 즉 종이지자를 써서 각종의 모양지 위에 멜라민 수지를 코팅한 소재입니다. 그래서 친환경 소재로 분류가 되고요. 특성으로는 내구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네, 그리고 스크래치, 특히나 이렇게 지금 손톱으로 이렇게 끌고 본다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뭐 이렇게 뾰족한 부분으로 뭐 연필이나 이런 부분으로 이렇게 끓는다 하더라도 지금 보시면은 크게 스크래치가 나지 않거든요. 그렇네요. 네, 네. 그렇죠. 그래서 그에 비해서 가격은 또 굉장히 또 착한 편이고 또 요즘은 굉장히 종류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네. 그래서 컬러적인 부분이나 네. 그 다음에 우드 톤, 우드 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선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요즘은 아주 효자 상품이기도 하죠. 네. 네. 다음은 친환경 소재의 대표 소재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페트입니다. 페트. 제가 비닐 보양지를 한번 벗겨볼게요. 자, 이 페트는 이제 LX, LG 이제 정품 페트를 썼는데요. 이게 이 대부분 이렇게 단색일 경우에는 유광과 무광으로 많이 나눠집니다. 네. 근데 지금 이 보고 계시는 이 소재는 유광이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소비자께서 많이 선택하시는 부분은 요즘은 무광을 많이 선택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페트를 많이 선택하시는 이유가 마치 그 도장 같은 느낌을 많이 줘요. 그러나 또 도장에서 가지지 못한 그런 친환경성을 가지고 있고 네, 네. 또 이제 그 균일한 톤, 균일한 톤을 뽑아낼 수가 있고 네. 또 이제 생산 납기적인 부분에서 네. 굉장히 좀 짧은 기간 내에 생산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는 소재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아마 건설사에서는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소재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지금 작년, 재작년 그리고 올해 입주하시는 아파트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소재라고 볼 수 있어요. 다음 이 소재는요. 이 소재 3번, 4번, 5번 소재는 도장으로 지금 마감되어 있는 샘플입니다. 네. 네. 도장의 특성은 지금 보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중간에 손잡이를 홈을 내서 다른 컬러를 줘서 포인트를 줄 수도 있고요. 네. 이런 식으로 각종 모양을 CNC, 루타 이런 부분들로 가공을 해서 원하는 컬러를 입히게 되면 각종 모양을 낼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 네. 이렇게 조금 그 퀄리티가 있는 공장에서 생산을 했을 경우에 마감됐을 때 다른 마감재 대비 굉장히 조금 고급스럽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과거 4, 5년 이상 전에는 이런 도장 제품류가 굉장히 고가로 판매가 됐었거든요. 네. 그래서 맞아요. 무늬목이나 도장 같은 경우에는 고가 마감재로 분류가 됐었는데 네. 어느 시점부터 친환경이라는 이슈가 생기면서 이제 도장이 조금 많이 또 대되기 시작. 그래서 이제 도장의 장점은 완성됐을 때
고급감이 있다라는 거와 각종 모양을 낼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하나의 단점을 들자면 사실은 이 칼라랑 이 칼라 어떠세요? 똑같이 보이세요? 다르게 보이세요? 이거는 좀 더 회백 느낌이고 이건 유백 느낌이죠. 그렇죠. 네. 지금 이 칼라랑 이 칼라가 지금 사실은 같은 칼라로 꾸려진 거예요. 꾸려진 건데 네. 지금 이 칼라 같은 경우는 지금 순백색처럼 보이고 네. 약간 이 칼라는 아이보리빛이 또 네, 네, 지금 네, 유백색처럼 보이는데 네. 이게 그 도장의 단점이 특히나 백색 같은 경우에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황변 현상이라고 네. 약간 두껍게 네, 네, 노랗게 네. 변하는 현상이 네, 있어요. 네, 네, 네. 그래서 일정 기간이 지난 이후에 예를 들어서 도어 하나가 파손이 나서 AS를 볼 상황이 생겼다. 그러면은 같은 회사에서 같은 도료로 제품을 재생산을 하더라도 색깔이 맞지가 않습니다. 그렇네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AS팀에서 굉장히 조금 곤란해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생기곤 했는데 약간 도장에 조금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요즘은 제가 알기로는 또 이런 황변 현상에 대안이 되는 그런 도료들도 많이 개발이 됐다고는 하는데 지금은 도장의 마감보다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페트나 LPM 마감이 지금 많이 유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 네. 자, 다음은 무늬목이거든요. 이 무늬목입니다. 이제 MDF라는 심재 위에 나무의 껍질, 쉽게 이야기하면 나무를 원목을 굉장히 얇게 슬라이스를 해서 그 부분을 지금 MDF 위에 본드를 써서 이렇게 접착을 한 마감재거든요. 네. 근데 이 마감재 역시 과거에는 굉장히 이제 고급 자재로, 고급 마감재로 분류가 됐으나 네. 지금은 좀 많이 쓰이지 않는, 특히나 이제 주방 가구나 이제 붙박이장, 일반 가구에는 좀 많이 안 쓰이는 그런 자재입니다. 자, 다음은 어떻게 지금 조금 전에 봤던 도장 다시 한번 여기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지금 이런 도장 제품처럼 모양은 이렇게 나 있지만 약간은 조금 다른 듯한 느낌. 좀 시트지 같죠? 네, 네, 네. 시트지를 각종 모양을 낸 MDF 위에 성형을 해서 이렇게 입힌 부분이거든요. 네. 멤브레인이라고 합니다. 네. 굉장히 과거에는 유행을 했었는데 맞아요. 네. 시간이 지나면 아시죠? 모서리 부분에서 이렇게 껍질 벗겨지고, 네. 싹 벗겨지는 바람에 그런 단점들이 좀 너무 문제가 돼서 네. 지금은 거의 쓰이지 않는. 맞아요. 네. 거의 쓰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마지막으로 지금 이 자재. 이 자재는 이제 HPM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가장 많이 봤던 부분은, 우리 그 대학교에서 강의실에 쓰였던 테이블 아시나요? 앞쪽에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거든요. 네. 거기에 많이 쓰였던 이제 소재이기도 한데, 네. 싱크대 마감재로도 굉장히 많이 쓰였어요. 이 HPM은 90년대 초 정도에 굉장히 유행했던 마감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네네. 이 HPM의 장점은 LPM보다 더 스크래치성이 강합니다. 그렇죠. 견고하죠. 네.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샘플이 그 우리 과거에 썼던 그 싱크대 상판, 네. PT 상판이라고 하거든요. 네네. PT 상판에 쓰일 정도로 네, 스크래치성이 강하거든요. 그 대신에 앞뒤로밖에 이제 성형이 되지 않고 곡면은 네네. 이 전면하고 이쪽 면이 가공이 됐다면 뒤쪽 면밖에 안 되는 거죠. 아, 그렇네요. 네. 멤브레인은 어떤 모양이라도 다 다 찍어낼 씌울 수 있는데. 씌울 수가 있고 네네. 얘는 앞뒤로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네. LPM은 아무 면도 안 됩니다. 평면밖에 안 됩니다. 평면밖에 안 되죠. 그래서 일반인들이 소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네. 아예 되지 않느냐 성형이 네. 두 면만 되느냐 네. 원하는 대로 다 되느냐 네. 그거에 따라서 LPM, HPM 멤브레인을 구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네. 네. 저희가 이제 아까 전에 이사님께서 가격 네, 얘기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사실은 저기 뭐 HPM이나 멤브레인은 사실은 이제 요즘 유행에서 많이 지났고 네. 문제도 좀 많으니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제 뭐 페트나 네. LPM, 뭐 도장 이 정도를 좀 가격대를 좀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가격대로 봤을 때는 LPM이 지금 제일 저렴하고요. 네. 그 다음 페트, 네. 그 다음 도장. 순서대로 지금 나열이 그렇죠. 되어 있네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방 가구 길이를 2,400 기준, 즉 2.4m 기준으로 했을 때 네. 슬라이딩 후드와 네. 그 다음에 상판은 기본 MMA 인조 대리석이라고 네네네. 가정을 했을 때 네. LPM으로 싱크대를 새로 구입하시게 되면은 네. 예상 가격은 한 170만 원 정도 LPM으로 했을 때. 그렇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패트는 패트는 거기에서 한 30만 원 정도 더 추가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 200만 원 정도 네. 잡으시면 될 것 같고 네. 도장은 아무래도 조금 더 가격이 나갑니다. 네, 도장은 2.4m 기준인데 한 270만 원 정도는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확실히 이게 모양을 이렇게 낸다라든지 했을 경우는 가격이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고요. 네네. 지금 보는 것처럼 이렇게 평면 기준에 간단한 포인트만 낸다라든지 이럴 경우에는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가격 정도로 네.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 네. 근데 이 가격은 저희 아내마름이 지금 납품을 했을 때 가격 기준이고 네네. 각 회사별로 할 수 있는 가격대는 다 다르다라는 거는 그쵸.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변수가 네. 상판의 종류, 그 다음에 가전기기, 네. 식기세척기를 넣느냐, 맞아요. 오븐을 넣느냐, 네. 복합을 어떤 걸 쓰느냐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 가구를 납품하시는 분들은 항상 그런 부분들이 소비자와 소비자를 응대하는 게 힘들기 때문에 네. 가전기기는 제외, 상판은 제외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들이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금액들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럴 네. 수밖에 없고요. 그쵸, 네. 그쵸. 워낙 원하시는 스타일들이 다 다르시기 때문에 그렇죠. 네. 네. 맞아요. 여기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추천드리고 싶은 소재가 하나 있다면 제가 꽤 많은 납품을 했었습니다. 네. 지금도 하고 있고. 네네. 근데 뭐 했을 때의 고객의 만족도나 그 다음에 냄새, 가구 냄새라든지 그리고 사후 관리, 네. AS를 했을 때의 그런 또 편리성 이런 부분들을 다 감안하자면 네.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소재는 일반 가정집일 경우에는 페트, 패트. 네, 페트. 네. 그리고 사무실이나 네. 이런 공동시설일 경우에는 네. LPM. LPM. 네. 내 집에서 내 가구를 쓰는 것보다 조금 험하게 쓰세요. 네. 그쵸. 그러다 보니까는 네. 조금 스크래치나 네. 내구성 이런 부분들에 조금 중점을 둬야 되기 때문에 네, 네. LPM을 좀 추천을 드리고 네. 내가 뭐 10년 이상 된 내 집을 리모델링 할 때 지금 뭔가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제가 페트를 적극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요즘 네. 너무 잘 나옵니다. 컬러도 맞아요. 그렇고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네. 특히나 파스텔 톤 같은 경우에는 네. 이렇게 베이스를 그냥 화이트 톤으로만 그 천장 벽 바닥을 하시더라도 네. 이 파스텔 톤으로 가구를 이렇게 마감을 하니까 네. 너무 고급스럽게 나오더라고요. 네. 저희 집도 패트인데 네네. 이사님 댁도 패트세요? 우리 집도 페트입니다. 네. 역시 네. 그렇네요. 네, 저희 집도 얼마 전에 네네. 원래는 뭉이목이었는데 저희 집이 조금 오래됐거든요. 네네. 뭉이목이었는데 얼마 전에 네. 페트로 이제 리폼을 했습니다. 나중에 한번 보여주실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아, 기회 네. 되시면 뭐. 네, 오늘 함께 해주신 이사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상 아내말은 스마트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